자, 안녕하세요. 자, 구글 도구를 활용한 생산성 높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글 드라이브 활용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어떤 건지 배웠고 기본적인 메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폴더나 파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는요,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문서 도구 같은 것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을 이메일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줘야지만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은요, 내가 이메일로 따로 보내지 않아도 어떤 권한만 주면 그분이 이메일 또는 링크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제 또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유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메일을 알고 있다 하면 여기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메일을 쳐서 그 상대방에게 나랑 같이 폴더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한 사용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누가 쓸지도 몰라요. 그럴 때 링크를 통해서 이 링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폴더를 보거나 수정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고 특정한 사람과 계속 여러 번 작업을 한다면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메일을 추가해서 공유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고, 그죠? 그게 또 언제 이걸 공유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면 이 링크만 따로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 링크만 보면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메일을 이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일을 넣은 상대방에 대해서 보게만 할 것인지 아니면 댓글까지 작성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편집까지 한다는 거는 거의 저랑 같은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권한을 주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도 그냥 저만 보려고 하는 링크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보통 이제 공유할 때는 이 제한됨을 안 쓰겠죠. 저만 보는 걸 안 하겠죠. 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다 이제 공유를 할 때는 이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기만 할 것인지, 댓글 작성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저랑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권한까지 줄 것인지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를 어떻게 하냐면, 자,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자, 공유를 누릅니다. 자, 이 공유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특정 사용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사람한테 공유를 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권한을 편집자로만 줄 것인지, 뷰어로만 줄 것인지, 댓글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랑 비슷한 수준인 편집자로 줄 것인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편집자로 줄 겁니다. 메시지 보내실 거면 보내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알릴 건지 안 알릴 건지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알리는 게 좀 상대방이 알기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재택근무 폴더에 대한
폴더를 공유합니다. 라고 적어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제가 보낸 사람과 함께 협업해서 같이 얘를 뭔가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불특정 다수. 자, 여기서 공유를 눌러가지고 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링크 보기가 있죠. 자, 이 링크 보기를 통해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워크스페이스 계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제한됨 또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저처럼 이제 워크스페이스 계정이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 계정 안에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된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직장에 관련된 사람들이랑 같이 할 거면 이걸 선택하면 되고, 모든 사람 계정이 개인 계정도 다 활용할 수 있게 할 거면 링크가 있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고요. 자, 지금 이거를 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도 같이 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해서, 자, 선택한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한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자,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 계정은 권한이 없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보이네요. 재택근무가. 그죠?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근데 뭐 어떻게 삭제는 안 돼요. 왜? 뷰어, 볼 수 있게만 했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자, 공유 눌러가지고 이거 아무나 못 봐. 이제 우리 조직만 볼 수 있어. 같은 조직만. 자, 이걸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 조직 그게 아니거든요. 메일이 갑자기 안 보여져요. 아까 그 주소를 쳤는데도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무슨 권한? 액세스 권한. 자, 접속이 허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했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드로 바꿔주시면, 자, 이번에는 편집 기능까지 한번 줘볼게요. 아까 뷰어만 줬는데, 자, 그러면 액세스가 거부했었는데 이젠 되네요. 그죠? 되고 심지어 삭제도 돼요. 삭제. 아까 삭제 없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폴더를 우리가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어려우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였죠? 사용자 그룹. 특정한 사용자의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링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이메일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링크 복사를 통해서 보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폴더랑 파일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여기 사용자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모두가 가능하게 변경한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보내는 방법도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공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공유를 눌렀을 때 여기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톱니바퀴는 대부분이 다 설정을 의미하죠. 자, 이게 지금 폴더의 설정을 누르면요, 어떻게 나오죠? 편집자가 권한을 변경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공유를 눌러볼게요. 파일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사용자랑 링크는 똑같지만 이 톱니바퀴를 한번 보면 아까 거랑 다르게 이게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아까 거랑 똑같은데 이게 하나 더 생겨서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뷰어 및 댓글 작성자에게, 당연히 편집자는 다운로드 되고요, 인쇄도 되고 복사도 되겠죠. 근데 뷰어랑 댓글 사용자에게까지 너 다운로드하게 할 거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차이냐면, 자, 이런 거겠죠. 자, 만약에 이거를 제가
제가 이거를 공유해서 체크를 해제하면요. 뷰어나 댓글 권한만 가진 사람들은요. 제가 보낸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하거나 복사하는 옵션이 없어져요. 근데 얘를 체크를 하는 순간 그 뷰어나 댓글로 보낸 친구들도 다 이거를 그런 사람들도 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인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뷰어로 주는 이유가 그런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집자로 주면 사실 그런 것들이랑 전혀 관계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제한을 주기 위해서 뷰어를 준 건데 그런 분들에게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잘 판단해서 이거는 주면 안 되는 거야. 다운로드는 안 돼.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다운로드까지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해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링크를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체크를 하면 그래 보고 다운받아도 돼. 근데 너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수정만 안 하면 돼. 그런 마인드라면 이제 뷰어랑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꼭 명심하셔서 내가 지금 공유하는 파일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잘 이거를 눌러가지고 링크를 공유를 해야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문서함입니다. 이 공유 문서함은 말 그대로 자,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랑 공유한 사람들과의 그런 파일이나 폴더가 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지금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되게 많은 파일들이 있죠. 제가 다른 계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유 문서함 보면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얘 약간 조심해야 돼요. 공유 문서함에 있는 그런 파일들은 뭐냐면 자, 뷰어로 만약에 제가 문서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받은 사람이 파일이나 폴더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이 안 돼요. 아까 확인했죠. 수정 안 되는 거. 근데 삭제를 해도 정말 그 내 드라이브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간 거는 자, 이 드라이브는 이분의 드라이브가 아니라 공유를 한 사람의 드라이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유 문서함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나와 있죠. 자, 재택근무라고. 근데 여기서는 자, 삭제를 해도 삭제해 볼게요. 삭제했어요. 어떡해요? 원래 공유한 사람이 기분 나쁘죠. 삭제됐으니까. 그죠? 한번 볼게요. 삭제됐는지. 삭제가 됐어요. 왜 됐을까요? 편집자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바꿀게요. 편집자 권한을 드렸는데 공유를 변경 편집자가 아니라 뷰어로 바꿀게요. 뷰어. 자, 제가 지금 순서는 바뀌었는데 크게 무방한 것 같아요. 이번에 급여를 지울게요. 급여. 아까 분명히 다 지웠죠. 안 지워지죠? 안 지워졌어요. 그죠? 자, 안 지워졌습니다. 자, 안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뷰어로 된 거는요. 파일이나 폴더를 수정할 수도 없고 삭제도 안 돼요. 근데 삭제가 그 뭐죠? 구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편집자로 공유된 문서 아까 편집자로 공유됐었죠? 그런 문서는요. 함께 작성도 가능하고 그대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구글 문서 같은 거는요. 파일의 경우도 삭제를 해도 원본을 유지합니다. 근데 아까 폴더 안에 있는 그런 파일 있죠.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은 원본도 삭제가 돼요. 자,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권한을 다시 편집자로 드릴게요. 드리고 아까 편집자에서 폴더를 지웠더니 지워졌어요. 그죠? 이번에 다른 것도 제가 드릴게요. 보험료도 공유해서 자, 링크 복사할게요. 자, 아까 여기서는 이분이 링크를 통해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공유 제가 권한을 좀 더 풀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별거 아닌데 들어왔죠. 그죠? 자, 그래서 공유 문서함에 보면 재택근무라는 게 아까 폴더가 있었고 이번에 파일이 왔습니다. 그죠? 이 파일을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있는 것도 지워볼게요. 아, 이제 다 지우네요, 진짜.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지워졌어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지워졌어요. 지워졌죠? 근데 이 파일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편집자 권한을 줘도 파일을 편집자 권한을 줄 때는요. 파일을 상대방이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파일은. 근데 폴더는요.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지워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뷰어로 공유된 문서는 당연히 수정 불가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됩니다. 근데 편집자로 공유가 된 거는 그대로 저장할 수 있고 파일을 폴더의 경우에는 삭제가 되고 그냥 파일만 공유했을 때는 삭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명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파일이면 폴더 안에 들이는 것보다는 파일로 주는 게 더 안전하겠죠. 자,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란 구글 드라이브를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과 동기화해 가지고요. 그 드라이브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폴더나 파일을 실시간으로 내 기기랑 같이 똑같은 상태로 최신화해서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노트북이랑 회사에 있는 노트북이랑 클라우드 이 세 군데 드라이브를 연결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 노트북에서 뭔가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파일도 저장이 돼요. 새롭게. 그리고 회사에 있는 파일도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일했지만 어느 곳에 가도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그 파일이나 폴더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데스크톱용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이 다운로드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 그 톱니바퀴 안에 있습니다. 윈도우용 백업 앤 싱크라는 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맥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죠? 다른 윈도우용이 아니겠죠? 맥용이겠죠? 자,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갔죠? 자, 여기서 자, 윈도우용 백업 앤 싱크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데스크톱용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죠. 자, 다운을 받으셨으면요.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 누르면 되는데 잘 읽어보시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를 할 것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구글 닥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을 또 추가할 것인지 저는 이건 필요 없거든요. 얘는 지우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가 되죠? 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금방 되네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닫기 누르면 자, 동기화된 폴더가 없대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하나 동기화 시킬게요. 자, PC에서 동기화된 폴더를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구글 드라이브 실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요. 실행되는 거 누르시면 자, 제가 로그인한 것까지 딱 표시가 되죠. 자, 계정을 톱니바퀴를 눌러가지고 자, 환경 설정을 해볼게요. 자, 환경 설정을 하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내 노트북에 그 있는 어떤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요. 백업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드라이브 폴더를 만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따로 제가
구글 드라이브랑 똑같이 쓸 거라서 밑에 있는 걸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저장할 것인지 자 먼저 선택을 하고요. 검색기에서 열어서 자, 내 드라이브 여기다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파일을 스트림하는 게 있고 파일을 미러링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없는 기능이었어요. 개인 메일은 그러니까 개인용으로 만든 드라이브 데스크톱 드라이브는 무조건 이거였고요. 그 유료 버전만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파일 미러링은 똑같이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이브에서 뭔가 파일을 만들었어요. 또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럼 동기화가 되면 그 파일을 여기다 생성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게 생기니까 되게 좋죠. 좋지만 문제가 저장 용량이 똑같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노트북처럼 저장 용량이 별로 많지 않은 것들은 노트북이 되게 무거워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스트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저장 용량이 충분하고 컴퓨터 성능도 괜찮고 이거를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미러링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스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자 뭐냐면 클라우드에만 저장을 하는데 그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이 윈도우 탐색기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브 올라가서 보는 거랑 또 탐색기로 보는 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폴더랑 파일이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클릭하는 순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의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가 다운로드 순식간에 받아지면서 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저장하면 다시 거기 클라우드 넘어가 버려요. 제 거에는 저장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수정이나 작업을 할 때만 잠깐 여기서 불러서 열어놨다가 저장하고 나면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그리고 제 컴퓨터는 저장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스트림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노트북처럼 저장 공간이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놨을 때 좀 성능이 저하되게 우려되면 이제 파일 스트림을 추천해 드리고요. 나는 성능도 괜찮고 저장 공간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파일 미러링 선택하셔가지고 특정한 폴더를 정해 놓으시면 그 폴더에다가 계속 저장이 돼요. 근데 최초 1회 맨 처음에 동기화했을 때 파일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쓰는 파일이 한 8,000개에서 9,000개 폴더랑 합쳐서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그 클라우드에 있는 게 이 기기에 저장되는데 한 4시간인가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왜냐면 스트림이 아니라 미러링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저장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하고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뭐 구글에서 다양하게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 또는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폴더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한 다음에 자, 동기화 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기랑 구글 드라이브랑 같이 연결해서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컨디션으로 이런 파일이나 폴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